자, 이번 주에는 프롭테크의 그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이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팬데믹, 그 코로나 이런 상황이요. 그다음에 뭐 인구가 감소한다. 또 이런 코로나나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걸 통해서 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돼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성장이 한다든지 또뭐 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싱귤러리티 해가지고 2045년 되면은 그런 이제 특이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에, 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되는 그 점을 갖다가 이제 그 시기를 싱귤러리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략 커즈와일은 이제 2045년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산업에 하나의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바로 프로테크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니콘에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프로테크에 많이 이제 출연하게 되고, 예,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술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변화가 있죠.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그 스마트화가 들어가는 이런 이제 변화. 이와 같이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될 이슈들이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다. 뉴 노멀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사항들과 연관되는 것이 이제 그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의 그 변화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 또 부동산의 효율적인 그런 운용 이런 측면이요. 뭐 투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갈수록 날로 커져가는 것이 이제 프로테크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테크는 지금 보면은 2017년에 그 이제 포브지라고 이제 저널 있죠. 그래서 그 포브지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그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20개사를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프로테크에 대한 3개 회사가 여기 이제 이게 20개 중에서 3개사가 이제 프로테크로 선정이 되었죠. 뭐 라이트 무브 영국입니다. 그다음에 뭐 진로우라든지 코스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장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프로테크라는 것이 그전 세계적으로 또 가장 그 발전하고 전망이 좋은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로 이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프로테크라고 한다면은 이제 부동산의 이런 다양한 기술들, 뭐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산업이나 서비스나 기업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산업도 프로테크라고 하고 서비스도 프로테크라고 그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부동산 쪽에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기업도 프로테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제 프로테크는 다양한 분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핀테크의 일부도 프로테크라고 했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되는 핀테크, 그런데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금융에 관련되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금융에 기술 이용되는 부분, 그것도 역시 프로테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갈 테크라고 해서 법률에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법률의 다양한 기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뭐 판례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부분에서 법률 부분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들이 외국에는 많이 발전돼 있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폐쇄적인 에, 그런 그 영향이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발전되지는 못하고 일부 그런 이제 레갈 테크가 나왔다가 지금 하도 뭐그 이런 그 변호사들의 어, 뭐 압력이 들어와서 지금 뭐 소강 상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레갈테크의 부동산 범법에 관련된 부동산의 공법과 사법 이와 관련되는 그런 것은 이제 레갈테크 중에 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그런 이제 법률에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으면은 똑같은 용도의 토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한 240, 50개 되는 이런 단체들로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규제를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사업성을 검토할 때 뭐 토지를 개발한다, 부동산 개발한다 할 때 말이죠. 사업성 검토할 때 그 규제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규제가 있는 것을 놓쳐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상당한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테크,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규제하는 것을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프로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메타버스도 부동산에 상당한 포션이 차지합니다. 메타버스 중에 정말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메타버스 이것도 역시 프로테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버라든지, 위워크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공유경제하는 부분. 그리고 또 부동산에 관련되는 공유경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프로테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테크가 있습니다. 콘테크는 컨스트럭션하고 테크놀로지를 합한 거죠. 건설 분야에서의 기술 적용되는 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건설도 부동산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콘테크의 상당한 부분도 역시 프로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콘테크 중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벗어나게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부동산 빅데이터 빅데이터 블록체인 프로테크라는 책에 그림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자꾸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테크라는 것이 대략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것을 딱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외 프로테크는 대략 1980년대 중반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다 해서 이제 리테크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미국이 2012년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공공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에 다양한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진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기업들이 이런 부동산 쪽에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됐는데 이때도 이제 리테크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한 80년 중반에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럽 전역에 부동산에 정보기술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영국의 라이트 무브, 아까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라이트 무브가 이제 그 4개의 대형 부동산 기업을 갖다가 합자해서 기업과 합자를 해가지고 온라인 부동산 포털을 사러 만들고 매물에 대한 리스팅이라든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는 이런 것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프로테크의 이제 거의 출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듀플라라는 영국에 있는 그런 프로테크가 2009년도에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달성함으로써
이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 오늘 이제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프로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창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08년부터 본격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출현하면서, 예, 그러면서 빅데이터에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미국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돼야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공공 데이터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프로테크가, 예, 뭘 이제 부동산 쪽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예, 그것이 하나의 큰 이제 계기가 되었어요. 프로테크가 발전하는 계기가. 자, 2012년도에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2011년, 그 다음에 2014년은 위워크라든지 하우즈, 텐엑스 이런 그 프로테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대돼 가는 거죠, 이렇게. 자, 2014년에는 더욱더 이제 그 프로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프로테크에 대한 자금을, 투자 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독일, 영국, 북유럽, 스위스 이런 데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자금을 출자를 하고, 그래서 자금을 유치받아 가지고 더욱더 빅데이터가 규모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중국에도 대중창업이나 만중창신을 갖다 선언하면서 프로테크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이렇게 해서 2021년에 그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글로벌 프로테크의 스타트업 기업은 한 800개 이상이 될 것이다.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유니콘이 41개가 프로테크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이런 이제 부동산의 이 정보 기술이 이렇게 이제 접목이 되어서 부동산 쪽에 발전이 이루어졌고, 2009년도에 이제 주플라가 실제로 정보 기술을 적용하면서 수익 달성한 것을 촉발이 돼가지고, 예, 그래 돼서 많은 프로테크가 나왔고, 또 실제로 이런 이제 프로테크에 자금을 출자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 2014년에 유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금 출자하는 기관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프로테크는 갈수록 지금 커져가서 유니콘이 지금 현재 한 60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41개가 바로 이제 프로테크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프로테크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고 기회의 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늦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물 목록이라든지 검색 서비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개 매물에 대한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하게 되었고, 2006년도에는 이제 거래 신고를 이제 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한 것이 이제 실거래가 공개를 신고를 하죠. 거래 신고를. 옛날에 3개월 거래 계약하고 3개월 만에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1개월 만에 하죠. 계약을 하면은 1개월 만에 이제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더욱더 실거래가가 어때요? 더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고, 2011년도에 이제 전월세 실거래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2013년에는 이제 가격에 대한, 지적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말이죠. 한 900여 건이 개방이 됐습니다. 앞에서 2010년을 전후해서 2011년도요. 그래 전후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공개 데이터를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3년부터 이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런 정보들이 개방이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금도 이렇게 투자를 유치가 돼야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부동산의 이제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을 이제 허용을 하고요. 우리 2018년도에 이제 한국 프로테크 포럼이라는 그런 이제 조직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절차 탕로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죠. 온라인 프로테크.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프로테크 포럼이 이제 창립이 2018년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서 2010년도에 드디어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프로테크 쪽에 이제 투자를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고, 또 2019년도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행성에 관련되는 기업,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를 투기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은 이제 창업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부동산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바로 이제 뭐였냐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그 배제하는 업종 중에 부동산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소기업 창업 중소 벤처 기업부죠. 예,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 사무관한테 이 법을 개정할 때 이제 담당한 사무관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부동산업도 이런 직방과 같이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면은 여러 자금을 지원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데를 보면은, 그러면 여전히 부동산업이 빠져 있다. 제외한 업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냐 하니까, 아직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어딘지를 저한테 알려주면은 제가 거기다가 다시 통보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부동산업도 이제 그런 창업을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자금을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또 프로테크를 발전하는 것에 하나의 또 좋은 그런 여건이 된 거죠. 자, 여기다가 말이죠. 또 하나 뭐 있었냐면은 이제 그 빅데이터가 발전하는데 개인 정보가 관련되면은 관련되는 데이터를 이제 쓰지 못하게 하니까 사실 프로테크의 대부분이 이제 빅데이터가 연관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연관되는데 빅데이터에서 그런 개인정보를 쓰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테크도 발전하는데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에 이런 이제 개인정보 관련되는 3법,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의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좀 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프로테크가 발전하는 또 하나의 여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현재 보면은 지금 한 320개 기업이 이 한국 프로테크 포럼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22년 5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투자 유치한 금액이 한 1조 6,9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유치가 되고 있어요. 뭐 1조 6,900억 원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외국인 비하면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프로테크도 갈수록 지금 볼륨이 커져가고 확대해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테크가 바로 부동산 산업의 게임 체인저다.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크에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프로테크 때문에 중개업이 갈수록 적어지고 그게 될 것이다. 그 말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방식으로 중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중개, 이게 지금이 필요한 중개지 옛날과 같이 그냥 구존으로 하고 그런 방식에서 하는 그런 중개는 앞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실제로 경쟁력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왜? 프로테크가 속도 쉽고
편리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잖아요. 진화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 프롭테크가 이런 이제 부동산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돼서 뭐 역으로 생각하면 중기업도 사실은 프롭테크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서비스 제공할 때 그런 프롭테크 그런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오히려 배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그걸 이용을 잘하는 활용하는 측면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어긋나는데 하여튼 이런 프롭테크가 등장하기 배경은 데이터가 오픈된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자동화하는 기술 뭐든지 이제 쉽게 만들어 주죠.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정보가 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기가 많죠. 디지털 기기가 뭐 PC도 있고 데스크탑이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통상 몇 가지냐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전 다섯 가지의 컴퓨터를 씁니다. 예, 이런 거. 다섯 가지 더 되네요. 사무실에 있고, 연구실에 있고, 집에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 쓰지, 태블릿 PC 있지, 노트북 있지.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진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걸 통해서 프로테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테크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여러분들 구분하는 것은 뭐 한국 프로테크 포럼에서 구분하는 것도 틀리고 뭐 여러 기관에서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투자 및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중개 및 임대 분야 이렇게요. 자, 중개 및 임대 분야 같은 경우는 중개 물건을 등록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뭐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이제 분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분야는 실제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임차인에 대해 건물 관리죠.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도 하게 해주고 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부동산을 개발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기획에서부터 그 다음에 건축 설계 그 다음에 실제로 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이런 분야를 다양한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해주는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및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 이것이 이제 많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에 의한 IOC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중개가 프로테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테크 기업은 말이죠. 그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오픈 데이터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플라가 실제로 프로테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발전하게 되었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바로 진로가 가장 초기에 이제 프로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 촉발되어서, 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2008년도에는 프로테크가 42개였던 것이 쫙 올라가서 2014년도에 261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갑니다. 이게 설립되는 것이. 자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유치하는 금액을 보면 어때요? 갈수록 커져가죠. 많아져갑니다. 그래서 2018년에 벌써 180억 달러가 벌써 투자가 유치됐습니다. 180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20조 원이 되는 거죠. 20조 원. 그래서 엄청나요. 우리는 아까 한 1조 한 6천억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20조 원 이상이 이게 투자가 막 세계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외 프로테크는 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것을 보면요. 한 기업에, 한 프로테크에 투자하는 금액이 10억 달러 됩니다. 10억 달러면 1조 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금액의 투자가 유치가 막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런 기업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가 이렇게 2020년까지 보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유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프로테크에 아까 유니콘이 한 41개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한 80% 차지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프로테크가 총 12인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 11개가 있다고 그래요. 프로테크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서. 근데 11개는 프로테크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이렇게 되는데, 국내에 있는, 국내에서는 이제 벤처 기업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소벤처기업에서는 프로테크는 4개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개라고 국내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직방이라는 프로테크가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외국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되는 프로테크, 그 다음에 이제 주거와 관련되는 주거부동산에 관련되는 프로테크, 중개부터 해서 임대, 투자 유치,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이죠. 이런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 800개 이상의 프로테크가, 글로벌된 프로테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의 그 부동산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산업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체 국가의 GDP에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2000년대에 보면은 이제 9.39%다. 전체 GDP에, 우리나라 전체 GDP에요. 근데 2010년에 보면 실제로 7.8%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해가 됨에 따라서 할수록 부동산 산업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간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한 80%를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국부의 80%.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렇게 비중은 낮아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노도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도 2000년도에는 0.6% 정도 였는데 2017년도에는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하는 기여도도 굉장히 낮고, 이런 취약성을 우리 부동산이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산업의 취약성이 있다. 이런 산업의 취약성이 어떤 면이냐 하면은 그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부동산 산업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자기 그 업종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기업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평가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에 큰 그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프로테크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융복합인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엄청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도 좀 생각을 좀 조금 인식을 달리하고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협업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업역을 갖다가 업역 내에서만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떨쳐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기술을 매매나 개발, 중개, 평가, 분양, 컨설팅, 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을 얼마큼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연구한 겁니다. 예, 제가 연구한 결과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충분히 이게 활용을, 예, 이런 기술들을 우리 부동산의 분야별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가상 부동산의 매매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가격을 예측할 수도 있고, 매물을 예측하고, 부동산 전자상거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 및 구독 경제를 하게 할 수 있고, 평가를 하고, 최후의 평가 활동을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제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미 일부는, 이 중에 일부는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제가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면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그렸는데, 예, 그때 그림이고 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만, 예, 그때 벌써 이런 이런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면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은 데서 지금 프로테크가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프로테크를 하겠다고 막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프로테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자, 프로테크가 연도별로 우리나라에 나온 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한국 프로테크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004년도에서부터 2012년까지는 거의 없었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됐다가 2013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전체 프로테크의 한 82.3%가 바로 이때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테크는 이제 매물을 찾는다든지 실거래가를 확인한다든지 거주 환경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가지고 뭐 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볼 수도 있게 그래서 임장활동이라는 것도 직접 가지 않아도 상당 부분을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프로테크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테크가 지금 2018년도 11월에 이 한국 프로테크 포럼이 창립이 되었는데 그때는 26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한 320개의 프로테크들 갈수록 늘어납니다. 26개에서 지금 보면 한 4년 정도 됐죠. 4년 만에 320개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건설사는 거의 대형 건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건설사에서도 아까 그 건설에 관련되는 프로테크, 컨테크를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 뭐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프로테크가 확대 발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테크는 이제 그 가튼에서 발표하는 이제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기술이 처음에 도입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도입된 기술이 상당히 기대감이 고조가 되는 거죠. 그러고서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실망도 하면서 계속 이제 발전해가는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어떤 기술이고 다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이 프로테크와 관련되는 그런 그 기술들, 컨테크라든지 리테크, 파이낸셜 테크, 그 다음에 뭐 스마트화된 그런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분석, 부동산에 관련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구순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테크라는 것은 이제 도입하는 시기에서 조금 더 지났어요. 이게 2020년도인데 약간씩 진전이 이제 좀 이루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활용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증강여시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5 내지 10년 정도 걸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IoT 플랫폼 같은 거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술들은요 이 기술들은 부동산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5 내지 10년 짧은 것들은 뭐 이런 가상현실 적용하는 거는 실제로 활용이 활성화되는 거는 한 2 내지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탈중앙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는 10년 이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굉장히 확산되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거의 뭐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에 따라서 우리 프로테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발전해 간다.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이 발전해 왔는데 더욱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됨으로써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기술 중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있잖아요.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실제 적용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이제 퀀텀 알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퀀텀 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내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근데 내가 뭐 3억의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집을 갖다가 팔거나 아니면은 그 집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은행과 대출을 받게 되겠죠. 예. 근데 10억이 다 필요한 게 3억 미런데 팔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는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지 않고 말이죠. 이런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토큰화 시키면은 일정 부분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3억의 자금이 필요하면은 3억의 자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지분을 양도합니다. 이 회사에게 퀀텀 관리라합니다. 그러면 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3억을 받는 거죠. 그래서 3억 갖다가 이제 해결했으니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퀀텀 관리는. 그러면 여기서는 지분을 받은 부분 있잖아요. 3억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토큰을 발행해요.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토큰을 또 투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갖다 이제 파는 거죠. 토큰을. 자, 이렇게 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소유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출 받으면은 원리금 상환을 해야죠. 예,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분을 양도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만큼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은행에 대출 받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럼 퀀텀 관리는 어떤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퀀텀 관리는 말이죠. 주택을 매각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 나중에 다시 토큰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주택 소유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권형 토큰을 갖다 발행한 것을 30년 후에 요 30년 이내에는 이 주택을 다 팔아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토큰을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다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라든지 그다음 미래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는 이제 그 수익을 달성하고 그 수익이 난 것을 그 토큰을 산 사람, 그 투자자에게 다시 또 배당금을 배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분 소유권을 갖다가 이렇게 사고 팔게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다시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지만 주택을 갖다가 판매를 해서 회수를 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는 잘게 쪼개가지고요 그 주택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10억짜리 아파트면요 10,000원만 있어도 그걸 그 주택의 일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토큰을 발행하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내가 토큰을 발행해요. 하나에 얼마짜리냐? 하나에 10,000원짜리 토큰으로 내가 쫙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30,000원 있다. 그럼 토큰 3개만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주택 그 3개를 파는 거죠. 이렇게. 근데 주택가격이 10억짜리가 20억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익이 2배가 났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는 10,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 되니까. 그러니까 그 토큰을 팔게 되면은 나는 수익을 그만 달성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주택을 갖다가 잘게 쪼개가지고 권리를 잘게 쪼개가지고도 판매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프로테크죠. 블록체인에 대한 프로테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데가 바로 이제 그런 한 프로테크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써놨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강연하면서
블록체인이란 프로테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사코리아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분자를 원장 방식에 서 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해가지고 판매합니다. 이건 뭐 토큰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증권은 유동화를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사코리아에서 건물주에게 신탁을 받아 처분 신탁을 받으면 신탁회사를 통해서 카사코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탁이 된 그런 이제 요 건물을 카사코리아는 여기에 있는 것을 자금을 유동화를 시켜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거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의해서 프로테크가 이루어진다 볼 수 있어요. 메타버스는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메타버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와 같이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또 매입된 토지에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또 그런 개발한 공간에 건물을 지으면은 그 공간 갖다 임대를 하기도 하죠. 여기 뭐 카지노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림을 판매한다든지 다양한 물건을 명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건물을 이렇게 그 임대를 내 공간을 임대를 하게 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판매하는 거, 토지를 거래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을 짓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간을 임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은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뭐 샌드박스, 퀴스트복셀, 어스2, 예? 그다음에 솜니문 스페이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세컨서울, 그 다음에 메타백스, 그 다음에 메타버스 2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토지를 거래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펴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프로테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프로테크는 앞으로 이제 기존 사업자와 상당히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존 사업자가 예를 중기업이다 하면은 중기업의 기존에 하는 것과는 경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존의 그런 사업자들이 좀 더 자극을 받고 같이 동반 상승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프로테크는 말이죠. 뭐 한 4단계에 와 있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1단계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정도고 2단계는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는 3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이 도입이 되고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왔는데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내는 프로테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위워크가 기업을 공개해서 몇 년 전에 그 했습니다만 그 상장하는 걸 실패했죠. 왜요? 실제로 그만큼 자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가장 큰 면이 수익을 못 내는 면이죠. 뭐 두 번째로 뭐 경영자의 어떤 윤리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수익을 내는 것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륨을 커가고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볼륨을 커가는데 중점을 주는 그런 것까지가 지난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수익을 내야 된다. 영국에 있는 주플라가 수익을 내면서부터 발전했듯이 수익을 내는 그런 검증을 하는 그런 곳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프로테크가 이제 내실을 키우게 되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가속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원격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임장 활동이죠.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을 하고 비대면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분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베이크 자팡이라는 그런 중개하는 그런 프로테크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해결합니다. 거의 많은 임장 활동의 3, 40%가 이런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런 프로테크도
이런 비대면 원격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발전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직방이라는 그런 프로테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히려 지금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 직방이요. 직방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강남에 있던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에 의한 건물을 냈죠. 예? 메타폴리스라는 건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일개층을 갖다가 이렇게 사무실로 쓰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임대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각자 자기 집이나 자기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메타버스에서 동일하게 실제 그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의 느껴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발전해 가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가속화가 이루어져서 더욱더 그런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진화된 모습을 볼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프롭테크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데, 이 프롭테크는 부동산 산업의 전 밸류체인, 밸류체인의 전부 서비스가 앞으로 갈수록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갈수록 더욱더 확대가 이렇게 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 프롭테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익성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확장해 가긴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오래 갈 수 없죠. 지금 진로라는 기업도 그렇게 크게 되는 이제 데카콘 기업까지 엄청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이너스 기업입니다.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매출이 그렇게 몇 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투자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것이 앞으로 달성이 가능하냐, 투자 대비 수익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그다음에 서비스를 함으로써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갈 때 프로테크가 더욱더 이렇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요.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크는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IT 기업들이 그런 이제 IT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데는 다른 분야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규모도 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천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많이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죠. 이쪽을 통해서 앞으로 진출을 많은 IT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이게 프로테크는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이런데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데 어떤 기업에 줘야 될지 하는 것을 평가를 의뢰받아 가지고 가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6개 기업이 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이미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이러면서 기업 갖다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 1년 동안에 6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서울시에서요. 그렇게 해서 3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산업기술진흥원, 서울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뭘 하냐면요. 이 창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이 좀 더 발전해 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제가 여기 다 이게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하는데 사실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그동안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 없었어요. 하나도.
이게 무척 아쉽더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이런 프로테크를 하겠다는 그런 거, 다시 말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 VR, AR,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예, 클라우드 뭐 컴퓨팅,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부동산 쪽에다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테크, 그 다음에 블록체인 프로테크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 다 제가 구상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마침 이때 이제 평가하러 가니까 요걸 하더라고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제 매각이 하기 어렵고 고액이니까 그 다음에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돈이 그 정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각종 부동산이 이런 대형이나 개인이나 그런 이제 자산들을 어느 이제 회사 이런 페이퍼 캠페인이죠. 물론 SPV라는 건 특수 목적의 이제 법인인데 거기다가 전부 다 등록을 해놓고 그런 것은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해 가지고 개인이 구매를 하거나 기관이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공공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토큰이나 아니면은 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의한 토큰이나 코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블록체인의 그 프롭테크에서 지금 외국에 몇 개 기업이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그 시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마침 이 기업이 말이죠. 이 기업이 그렇게 좀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금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범위는 국내에 한정하지 않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어떤 플랫폼을 블록체인에 의한 이런 플랫폼을 운용해 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선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되죠. 뭐 제가 더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사실은 6개 기업이 가지고 온 그런 그 사업 모델을 보면요 정말 저거 괜찮다 하는 모델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부동산 분야에 딱 하니까 거기에 평가위원들이 한 7명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거기에다가 딱 그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은 여러분 뜻을 가지고 이런 기관에서 들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공지를 계속합니다.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제안하라고 계속 이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업을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프로테크를 통해서 한계가 오는데 국내는 뭐냐? 국내 프로테크의 한계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세계 시장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의 프로테크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프로테크라는 것은 정보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내 한정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아마존이 그렇게 엄청난 기업이 돼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최고의 자산 가치를 가지는 그런 기업이 된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예, 국내에서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은 집에까지 배송해 주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플랫폼을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입해가지고 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프로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우면요 이런 데도 있어요. 서울 캠퍼스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타운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말이죠. 이런 창업을 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그 해당되는 그 주민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학에는 연간 100억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100억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멘토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창업을 하려면은 기업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것에 세부적인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뭐 사무실 공간도 제공해주고 일부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이렇게 지원해줘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말이죠. 이런 이제 서울 캠퍼스 타운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지역, 지역.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곳이라면 중앙대학교 캠퍼스 타운 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런 프로테크를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좀 하겠다라고 여기 여기 중앙대학교라면 중앙대학교 캠퍼스타운 추진단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서 몇 사람이 뭐 한 사람이든지 뭐 두세 사람이든지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가서 내가 요걸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요. 제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결국엔 그게 누구한테 오냐? 저한테 올 거예요. 여기로 가서 얘기하면 중앙대학교 캠퍼스타운 추진단에 가면은 거기 가서 얘기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받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요. 여기도 자금도 지원해줘요. 초기 자금을. 사무실 공간도 주고 뭐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면은 진전이 되면은 이제 이런 기관에 공공기관에 가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초기에 또 몇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자금 지원을 받는 거죠. 자, 요 자금 지원이 초기에 몇 천에서 한 1억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가능성이 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이후에 또 자금을 또 지원 또 해줘요. 구독 규모가 더 있게. 사업화 시키려면 진전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억 단위로 지원을 해줘요. 그럼 몇십억까지 지원을 해주기도 한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게 부채로 되느냐? 부채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지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사업을 갖다가 사업계획서대로 성실하게 수행을 했느냐 안 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거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실패를 했구나 하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자기 돈이 자기 자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테크가 아직은 처녀질이라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업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테크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 프로테크는 더욱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강의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화를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프로테크 개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